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오늘도 저의 신간인 융심리학이 밝혀주는 추억 속 만화의 비밀, 아톰의 꿈, 마징가의 혼, 원더우먼 아니마의 내용을 소개하여 성인의 의식세계의 깊은 곳을 들춰보는 내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덟 번째인 이번 회차에서는 본서의 17장의 꺼벙이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꺼벙이는 1970년대 전반기에 고 길창덕 작가가 어린이 잡지 소년중앙에 연재했던 인기 만화로 연재가 끝난 다음에도 단행본으로 나와서 오랫동안 7080 세대의 사랑을 받았죠. 이번 꺼벙이장의 부제는 열등생의 함이 없는 함, 무위라고 붙였는데요. 함이 없는 함이란 노자의 도덕경의 핵심 개념인 무위의 우리나라 말 풀이입니다. 여기 그 귀여운 꺼벙이처럼 이렇게 신나게 놀고 먹는 거는 뭐 무위 도식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심오한 개념인 무위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에 인기 있었던 어린이 잡지 소년중앙에 길창덕 선생께서 일련의 명랑 만화들을 소개하셨는데 처음에 70년대 초반에 만복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빵점도사라는 것이 나왔어요. 빵점도사 그림이 여기 있지. 그런데 이 빵점도사는 말 그대로 그 시험에서 빵점을 받는 굉장히 학업적인 열등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것이 그 교육 당국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 별로 좋지 않게 보였는지 몰라도 그렇게 오래 연재가 지속되지 못하고 빵점도사의 후속으로 나온 것이 꺼벙이고 꺼벙이는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꺼벙이는 빵점도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우수한 초등학생은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뭐 동년배 학생들 중에서는 아이들 중에서는 좀 열등생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아이를 그리는데 사실 알고 보면 평범하진 않습니다. 굉장한 개구장이고요. 이 꺼벙이는 그 자신의 여동생 여기 밑에 있는 힘센 여동생의 꺼실인데 꺼실이보다 힘도 약할 정도로 여러 면모로 그 사실 우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쟁주의적인 학습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었던 1970년대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경쟁에 치인 많은 어린이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꺼벙이를 만드신 길창덕 작가께서 이 세상의 많은 학습적인 열등생들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학교 공부 이외에도 수많은 가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멋진 것들이 세상에 있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아이들의 상상의 힘을 키워주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라는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벙이는 작가한테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길창덕 작가께서도 굉장히 그 창의적인 개구장이 같은 작품을 만드시느라 평생 주류 사회하고는 조금 다른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갖고 오셨으리라고 짐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그 경쟁적으로 자기 이속만 차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꺼벙이에는 제 책에서도 이제 밝히고 있다시피 이렇게 길창덕 선생님의 그 정겨운 펜터치로 70년대 도시의 주택가 모습들이 굉장히 단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주택가 모습들을 보면 그 향수에 젖기도 하고요. 그냥 멀리서 보면 별것 아닌 그림처럼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당시의 주택가 모습의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것들을 잘 잡아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가에서 보이는 것은 한가한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꺼벙이가 이렇게 즐겁게 평화롭고 명랑하게 사는 모습들이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명랑한 정겨운 이웃들도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당시는 그다지 한국이 부유하던 때가 아니라서 이렇게 꺼벙이 아빠가 콜라 좀 마셨다고 야단을 치다시피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꺼벙이가 여기서 뭘 많이 먹고 그러는 것은 흔히들 보시면 그 당시에 부족했었던 그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꺼벙이는 그 학교에서는 좀 열등한 학생인데 그러나 전혀 그 구김살 없고 그리고 자신의 그 장난꾸러기 기질을 굽히지 않고 신나게 자기 멋대로 재밌게 장난치면서 개구장이 짓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아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랑 만화답게 명랑한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죠. 그리고 이러한 그 이야기를 담은 일련의 명랑 만화들이 길창덕 작가를 비롯해서 윤승훈 또는 신문수 작가 이런 분들의 작품으로 당시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고 큰 인기를 아이들한테 모았는데 대체로 공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심판 보물섬도 이제 꺼봉이를 그리신 길창덕 작가의 새로운 작품인데 저도 엄청나게 사랑했었고요. 당시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바닷가에 날아간다는 것은 물론 이제 허황된 상상이긴 합니다만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틈만 나면 해외여행까지 갑니다만 그 당시엔 여름이라고 해서 피서를 다니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했었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만 보는 것으로도 굉장히 꿈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중시하는 거,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고 엄마 아빠들이 늘 요구하는 공부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뭔가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무엇이냐? 자기다운 것이에요. 자기다운 어떤 것. 그 자기다운 어떤 것을 펼치는 것을 요즘의 말로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자기실현,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자기실현, 그것하고 통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무위자연하고 크게 또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위 사상에 대해서 저의 스승님인 오강남 교수님께서 도덕경 해설판에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잘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여기저기서 나누고 다니는데 오늘 그것도 여러분하고 나누고 가겠습니다. 무위란 이런 것입니다. 보통 인간 사이에서 발견되는 인위적 행위, 과장된 행위, 계산된 행위, 쓸데없는 행위, 남을 의식하고 남 보라고 하는 행위, 자기 중심적 행위, 부산이 설친 행위, 억지로 하는 행위, 남의 일에 간섭하는 행위, 함부로 하는 행위 등이 아니고 일체의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위이고요. 그래서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자발적이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구태여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행동, 그래서 행동이라 이름할 수도 없는 행동, 그런 행동이 바로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꺼벙이가 자신 안에 가장 자신다운 것들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대로 펼쳐보려고 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 한계하고 부딪혀서 나중에는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꾸중을 받고 야단도 맞고 말썽을 피우게 되고 늘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길창덕 선생님의 메시지는 그것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늘 억압해서 선생님, 엄마, 아빠가 중시하는 그 성적에만 맞춰서 모든 아이들을 다 키우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갈 길인가? 과연 모든 아이를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길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위라는 것을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도 70년대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지금에 와서도 과연 부모 자신의 그 욕심을 아이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투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아이 안에 그 아이다움을 엿보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꾹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면서 응원할 수 있는 부모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저의 만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꺼벙이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내심 많은 정성을 담아서 제 책에다 글을 써놨으니까 직접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